자, 이번 시간에는 CSS 글 스타일 중에 글자 크기, 폰트 사이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폰트 사이즈는 화면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X, 더블 X, 스몰 이런 식으로 마치 옷의 치수와 같이 폰트의 크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방법으로 먼저 스타일을 한번 잡아볼게요. 각각의 클래스명이 있습니다. 클래스명에 따라서 해당 요소의 폰트 사이즈를 마찬가지 이거의 값으로 똑같이 적용을 해봅니다. 그러면 얘가 XX 스몰 사이즈 됐고요. 같은 방식으로 모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 스몰이 됐고요. 스몰, 클래스명 스몰의 폰트 사이즈 스몰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디엄 사이즈가 기본 폰트 사이즈 16픽셀입니다. 이게 16픽셀이에요. 그러니까 폰트 사이즈를 지정하지 않았을 때와 똑같은 사이즈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large 해볼게요. 클래스명 large의 폰트 사이즈 large에서 구현을 했고요. 마찬가지 xlarge, 더블 xlarge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xlarge, 더블 xlarge 해서 이런 식으로 폰트 사이즈를 구현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폰트 사이즈를 저런 식으로 X 스몰이니 스몰, 미디엄 이런 식으로 구현하는 건 드뭅니다. 왜냐하면 해당 폰트 사이즈가 몇인지 픽셀 단위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 쓰진 않아요. 우리가 단위 시간에 배웠던 픽셀, 퍼센트, 그 다음에 M, RAM, V, W, VH 모든 단위는 다 쓸 수 있습니다. 폰트 사이즈에.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것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폰트 사이즈를 퍼센트로 한번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H1에다 폰트 사이즈 지정을 해볼게요. H1 폰트 사이즈를 H1의 폰트 사이즈를 100% 해볼게요. 그러면 저는 H1의 폰트 사이즈를 지금 몇을 준 거냐면 16픽셀입니다. 자, 사이트 하나 들어가 볼게요. pixel2em.com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자, pixel2em 사이트에 와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사이즈를 디자인을 픽셀로 했을 때 베이스가 16픽셀일 때 200픽셀은 몇 em이지? 라고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 사이트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좀 전에 퍼센트를 100%를 썼죠? 16픽셀입니다. 150%를 쓰면 24픽셀이래요. 그러니까 얘가 비율의 단위가 아니에요. 고정값입니다. 폰트 사이즈에서의 퍼센트는 고정값이에요. 150이라고 하면 몇이라고요? 24픽셀이 되는 겁니다. 요거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여기 있는 거 다 쓸 수 있어요. 1EM이면 폰트 사이즈가 쓰여진 곳의 폰트 사이즈의 배수였죠. 1램이면 문서의 기본값을 이용해서 폰트가 만들어지는 거였어요. 1VW는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제가 폰트 사이즈를 10VW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너비를 100%로 봤을 때 그거의 10%의 크기를 주신 거예요. 제가 지금 브라우저의 너비를 확인해 보면 바디의 너비가 지금 384입니다. 384니까 여기까지 HTML까지 다 포함한 게 뷰포트였으니까요. HTML까지 다 포함하면 400이에요. 그러면 제가 지금 H1에 몇을 준 거냐면 40픽셀 정도를 주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면 만약에 브라우저 너비가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글자 크기가 지금 전체 뷰포트 대비 비율로 되어 있으니까 엄청나게 커져요. 그래서 이 VW나 VH 같은 요 단위는 언제 쓰시는 게 바람직하냐면 우리가 사용자 브라우저의 크기를 알고 있을 때 그게 태블릿이나 핸드폰에 들어왔을 때 해당 구간에서 폰트 사이즈를 비율대로 늘리고 줄이고 하고 싶다. 그러면 VW 또는 VH의 단위를 쓰실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글자 두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의 무게, 폰트 웨이트를 볼게요. 자, 지금 예제는 24번 폰트 웨이트 HTML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 지정해 볼게요. 웨이트 1부터 해서 클래스명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지금 폰트는 로보토의 폰트가 로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로보토 폰트를 먼저 적용을 한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디에 로보토. 자, 로보토 같은 경우에 이름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구글의 폰트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폰트 구글닷컴 가서 로보토의 이름이 로보토가 맞는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폰트 구글닷컴에 와 있고요. 로보토 맨 첫 번째 나오고 있군요. 클릭해 보겠습니다. 해당 폰트를 쓰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400을 쓴다라고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폰트 패밀리 로보토 있습니다. 기존의 거는 뺄게요. 나눈 코딩은 뺐고요. 로보토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쓰면 된답니다. 자, 폰트 패밀리 복사한 거를 바디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디에 이렇게 적용해서 폰트를 다 로보토로 바꿨고요. 자, 지금 폰트를 쓸 수 있는 게 몇 개를 가져왔냐면 100개, 500개, 700 이렇게 3개를 가져왔어요. 그러면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클래스명 weight 1에다가 폰트 웨이트 100이라고 해볼게요. 폰트 웨이트 100. 그러면 이렇게 가는 폰트가 나왔고요. 두 번째는 500을 지정해 볼게요. 2에는 500을 지정해 보면 500이 앞서 화면에서 봤을 때 500이 미디엄 두께예요. 여기에서 이 앞에 있는 이름을 써도 되고 뒤에 있는 숫자를 써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700 적용해 볼게요. 웨이트 3에다가 700 적용해 보겠습니다. 700 적용하면 얘가 700의 두께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숫자로 표현을 해줘 봤고요. 클래스명 씬에 있는 걸로도 한번 해볼게요. 자, 씬에서 클래스명 씬에도 있죠? 여기 웨이트가 100이 있네요. 자,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클래스명 씬의 폰트 웨이트를 100이라고 해도 되고요. 구글의 폰트에 가서 100 같은 경우에 씬이라고 이름이 있어요. 씬도 적용이 되나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씬이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보면 폰트 웨이트 씬에는 씬이 먹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얘가 먹었다면 이거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적용이 안 돼요. 나머지는 노멀이나 미디엄 그 이름으로 해서도 적용이 되지만 씬 같은 경우에는 숫자를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비교 차원에서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노멀 웨이트도 다시 한번 볼게요. 노멀이라고 하면 기본 폰트 400의 폰트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디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엄 하면 자, 미디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500이 제대로 표현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조금 더 두꺼운가요? 확인 좀 해볼게요. 검사해 보겠습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는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지금 보면 폰트 웨이트 미디엄 적용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미디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폰트에는 지금 적용이 안 돼요. 이름 좀 확인해 볼게요. 구글의 폰트에서도 미디엄 이름이 있지만 지금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볼드는 그러면 적용되나 볼게요. 지금 얘는 적용이 안 되고 볼드는 적용되나 보겠습니다. 볼드는 700으로 해서 기본 볼드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구글 폰트에서 다시 보면 볼드가 700이에요. 700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는 여기서 쓰겠다고 체크한 이 두께만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00에 500에 700 이렇게만 쓸 수 있어요. 기본 숫자는 기본적으로 다 먹고 숫자 외에 노멀 400이 노멀이었고요. 아무것도 적용 안 한 거. 그리고 볼드가 700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글자의 두께를 적용해 봤습니다. 다음으로 텍스트 데코레이션 텍스트 장식, 글자 장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예제를 보시면 A 태그는 기본적으로 화면에 보는 바와 같이 밑줄이 있습니다. 저 밑줄을 없애거나 생성하거나 윗줄에 만들거나 아랫줄에 만들거나 가운데로 글씨를 뚫고 지나가는 방법들 다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텍스트 데코레이션 언더라인 부분에 적용을 해볼게요. 언더라인이라는 클래스명에다 적용하면 되겠네요. 클래스명 언더라인에 텍스트 데코레이션 언더라인 TDU라고 하고 적용하시면 이렇게 적용이 되겠고요. 자, 링크가 있는 건 링크를 한번 없애볼 수도 있겠죠. 텍스트 데코레이션 난 해서 없애실 수도 있겠고요. 여기 맨 위에 거 A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명 난 안에 A를 선택하고 텍스트 데코레이션 난 해서 없애볼게요. 그럼 메뉴의 건 없애봤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다시 보면 오버라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라인은 위쪽으로 클래스명 오버라인은 텍스트 데코레이션 오버라인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윗줄이 만들어지겠고요. 그 다음에 라인 스루 볼게요. 라인 스루가 통과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이 텍스트를 통과합니다. 텍스트 데코레이션 라인 스루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화면과 같이 이렇게 통과해요. 그래서 이전에 했던 문장이나 그런 것들을 지우고 다른 걸 표현할 때도 쓸 수가 있겠고요.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이전가, 세일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구현할 때도 라인 스루 많이 활용을 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doted라고 볼게요. 클래스명 doted에는 자, 앞서 만든 것들은 다 실선이었거든요. 그게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다 실선이었는데 이제 선의 스타일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텍스트 데코레이션 하고 언더라인이라고 한 다음에 아래줄로 만들 때 그게 기본값은 solid예요. 실선인데 실선이 아니라 dotted 점선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빨간색 색깔까지 정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선의 스타일과 색깔을 변경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 대시드도 바꿔볼게요. 대시드도 빨간색으로 바꿔봤습니다. 그 다음에 wavy라는 녀석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wavy, 클래스명 wavy의 wavy라고 해서 이렇게 적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선을 위아래로 양쪽에 만드실 수도 있어요. 자, 위아래 클래스명 보스에다가 언더라인 그리고 오버라인 해서 두 개를 한꺼번에 적어 보겠습니다. 오버라인 해서 실선으로 가볼게요. solid 해서 이렇게 하면 위아래 이렇게 선이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만드는 저 선은요, 이 글씨와의 간격을 조절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선의 간격이나 위치를 바꾸고 싶으면 나중에 보더라는 속성을 활용하시게 됩니다. 다음으로 글자 스타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HTML을 보면 26번 보고 있고요. 지금 EM 태그로 만들어진 부분과 애드레스로 만든 부분은 화면과 같이 태생적으로 이탈릭 이렇게 기울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저 이탈릭으로 나오는 걸 폰트 스타일이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바로 세우거나 다시 바로 세워 있는 걸 이탈릭으로 기울이거나 하는 속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EM 태그와 애드레스 그룹 선택자를 이용해서 EM 태그와 애드레스 둘 다 폰트의 스타일을 기본적으로 지금 이탈릭인데 노멀로 변경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들이 바로 세워졌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목을 기울여 보겠습니다. H2를 선택하고 폰트의 스타일을 이탈릭으로 해볼게요. 이탈릭 해서 기울였고요. H1도 똑같이 그려 보는데요. 기울이는 속성이 저게 폰트 스타일 말고도 기울이다라고 해서 폰트의 스타일 말고 기울이는 건 오블리크가 있어요. 그래서 얘도 똑같이 기울여 줍니다. 두 개의 차이점은 없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는 이탈릭으로 하나는 기울인다 라는 뜻으로 해서 폰트의 스타일을 변경해 봤습니다.